누가 이재명 후보를 잡을까? 마지막 선택. 어제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2강에 진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저는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꿈 잘 모시고 항상 제 남은 여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도 2018년에는 저와 함께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같이 뛰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께서 이렇게 저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홍준표 후보님을 몇 년만 더 먼저 뵀다면 저는 홍준표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 선배님의 정치적인 앞날과 그리고 활약을 더 응원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님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장정이 펼쳐집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자, 그럼 남은 경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요, 바로 양자 토론회가 밤에 TV 토론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5월 1일, 2일 내일하고 모레 바로 그냥 이틀간 투표 돌리네요. 역시나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입니다. 5대5. 그리고 다 3일에 바로 한 명으로 압축을 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바로바로 오늘 토론, 어제 결정, 오늘 토론, 내일과 모레 그 여론조사, 그리고 나서 바로 한 명으로 압축하게 됩니다. 선출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 24일 TV 토론회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치열하게 토론한 바 있었죠? 저희 채널A에서 말이죠. 들어보시죠. 한 후보께서 당대표 나왔을 때도 저희는 상당한 정도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냐, 이 사람의 도리, 인간의 기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자기가 모시던 선배고 또 자기 당의 대통령이고 자기를 법무부 장관 임명해준 이런 분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쩌니까 사람이 아니다? 글쎄요, 이건 실망스럽고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당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대통령이 돼도 제가 어떤 사람을 임명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국민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국민만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후배지만 이건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계엄은 아버지가 와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너는 그랬냐? 그게 인간이 아니다? 그거 민주주의자 맞습니까? 제 답이 그거고요. 저 때 이제 저도 이 현장에서 제가 TV 토론 진행을 했었는데 채널A에서 김무현 대변인 두 후보 정말 치열했어요. 충격적인 건 홍준표 후보도 굉장히 강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 2강의 문턱에서 탈락했던 것도 많은 이 지지자들은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뭔가 좀 근데 두 후보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제 물론 2강에 진출한 그 자리에서 소감이었다라는 영향도 크겠지만 전략이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4강에서 2강 올라갈 때까지는 방금 TV 토론에서 보셨듯이 정말 치열하게 두 분이 싸우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그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라는 얘기를 한 몇 차례 하셨고 한동훈 후보는 아니 눈에 넣어도 그 얘기를 왜 자꾸 하냐. 아버지가 와도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어제 지금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김 후보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경쟁이나 둘이 뭐 싸우고 이게 아니라 존경하는 선배님, 내가 안 했으면 누구의 팬이 됐을 거예요. 함께 가겠습니다. 힘을 합치겠습니다. 두 후보 메시지가 좀 바뀌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4강에서 1차적 목표가 결승전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탄핵의 찬반에 대한 입장 속에서 본인이 두각간 도드라져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제 살 깎아먹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게 네네.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번 대선의 어떤 화두로 내란 종식 프레임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엄의 날과 그다음에 탄핵 찬반에 갇히다 보면 민주당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 너희들 입장은 분명히 알아. 그래서 그렇다면 이재명의 아버지, 민주당의 아버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막을 건데. 그리고 저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성장과 통합을 얘기한다고 해도 네네. 이제까지는 성장보다는 뭔가 분배,
배분 이런 측의 어떤 입장을 많이 고수했고 기본소득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통합보다는 당내에 본인은 통합이라고 얘기하고 정치 보복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재명 후보가 내가 아무리 정치 보복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왜 이렇게 믿지 않나 안타깝다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김동연 지사가 본인도 국민들이 안 믿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신뢰 자산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그 통합과 성장이 가짜다, 찌는 우리다. 이런 어떤 미래 비전과 정책과 우리의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싸워야 될 어떻게 보면 그런 구도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앞으로는 과거 지향적인 과거에 매몰된 게 아니라 예. 미래 지향적인 어떤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탄핵 논쟁은 이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히고 앞으로는 본선 경쟁력,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맞설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전략으로 집중한다라는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명 중에 한 명을 압축해야 할 텐데, 자, 과연 운명을 가는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찬탄 반탄인데 두 후보 모두 다 전략적으로 이제는 뭐 찬탄 반탄 얘기를 부각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방금 김기흥 대변인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팬덤이 많은 한동훈 후보, 반탄의 표심이 많이 집결돼 있는 김문수 후보, 만만치 않은 대결인데 1위 후보는 30%대 득표율, 2위 후보는 한 자릿수 차이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 당내 공정선거관리위원 전주혜 위원님, 네. 두 후보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제가 어제 이제 경선 관리 후보라 집계하는 데는 참여를 했는데요. 네. 최종 수치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나오는 게 사실인지가 제가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뭐 취재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30%대 지금 득표율이 1위고 네. 그다음에 한 자릿수 가는 게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 지금 그렇게 취재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수치를 못 봤기 때문에 알 선관위를 수는 못 없습니다.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수치를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못 뭐라고 봅니다,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박사님. 또 안다고 해도 이게 또 사실인지 아닌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저는 뭐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느낀 거는 그러니까 당심은 확실히 지금 뭐 국민의힘 이제 후보가 본선에 물론 나가는 이런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 빅텐트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빅텐트. 예, 그래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좀 출마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조만간 지금 출마 선언하시겠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심히 이제 우리 당원들이 보는 것은 이 빅텐트가 좀 더 이제 쉽게 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후보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두 명 중에 한 분을 압축할 때는 네. 빅텐트에 대한 어떤 것도 많이 예, 볼 그래서 것이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또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틀간 투표를 하고 5월 3일에 최종 후보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당심은 빅텐트에 좀 더 적극적이고 좀 협조적인 그런 후보로 가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의 당원들이 좀 또 뿐만 네. 아니라 주위에서 좀 듣는 얘기가 좀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유심히 좀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 베테랑인 또 박수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예. 두 후보 중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후보가 좀 더 올라가게 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는 우선 이 두 후보가 올라온 것을 좀 평가하라고 그러면 예. 국민의힘이 아직도 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가 안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각각에서 한 명씩 올라갔다. 네 분의 후보 중에서 저는 당연히 탄핵에 찬성한 후보 둘이 올라와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적 상식이죠. 그러나 하나씩 올라온 것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탄핵을 놓고 양분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것이고요.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최종적으로 치고 올라온 것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국민의힘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하는 어떤 당원이나 흐름이 다수인 것 같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 탄핵은
계엄은 잘못된 것이야, 탄핵은 맞아라고 하는 것이 소위 올바른 상식적인 큰 흐름이 보수 안에도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게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제 동아일보의 한 칼럼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는 소위 샤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쉐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제 칼럼에 썼어요. 그것은 뭐냐면 보수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어떤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 증거가 한동훈 후보가 뒷심을 발휘해서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1위인지 2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후보 중에서도 저는 그냥 뭐 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만 단순히 상식적인 보편 타당한 가치와 진리에 의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것에 맞는 주장을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것이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될 것이면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고 그러나 이제 정말 다른 당의 일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러나 여기가 끝이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고 막 그렇게 열심히 당원 활동을 한 이 당원들이 내가 당비를 내고 내 권리로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를 뽑은 줄 알았더니 누가 하나 더 있대 라고 하나 뽑아야 되잖아요. 당원권이 훼손되잖아요. 국민의힘의 당원이시지만 바로 이러한 어떤 자신의 권리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또 정말 자괴감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제대로 세울 그럴 후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정말 제대로 된 경쟁을 통해서 국민께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함께 드릴 수 있는 후보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진심으로 드리고 저는 그 기준이 바로 일반적인 국민의 기준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자 중에서도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보편적인 기준 거기에 맞는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상식적인 주장입니다. 네.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양태정 변호사님, 홍준표 후보가 이제 탈락한 원인을 두고서도 분석이 좀 흥미로운 분석들이 많던데, 그러니까 3강 구도였고 지난 1차 경선 때 이 세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제가 직접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거의 차이가 안 났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냐 한동훈 후보냐를 가른 건 또 뭘까? 홍준표 후보냐 김문수 후보냐를 가른 선택은 뭘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저는 사실 홍준표 후보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보수 진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좀 이제 동선에서 좀 이제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걸 조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근데 지난 이제 한동훈 후보와의 토론 때 조금 이제 원래 홍준표 후보께서는 좀 이제 이렇게 누군가를 좀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시더라도 좀 위트 있고 유머 있으면서도 좀 품격을 잃지 않는 좀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날 토론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분이 많았습니다. 뭐 그전에도 뭐 인신 부분 무슨 생머리냐 뭐 키높이 구두 이런 거부터 해서 뭐 이제 무슨 뭐 깐족거리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아니 왜 저런 게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인가라는 게 있었는데 전 그게 아마 사회 보신 우리 앵커님이 너무 돌직구 질문을 해서 그렇게 이제 토론을 이렇게 몰고 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떨어진 게 앵커 탓이다. 예, 김진기는 책임이 조금은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우스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네네. 사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빅텐트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이제 단일화 문제가 뭐 결국 그거에 조금 홍준표 후보가 조금 유보적이었다. 뭐 두 네. 번의 토론과 뭐 이제 원삭 경선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선거 일정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런 식의 촉박한 게 과연 단일화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그게 조금 오히려 이제 빅텐트론을 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생각하시는 당원들의 표를 못 얻은 게 아닌가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렇게 또 다른 뭐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할 거면 사실 이런 경선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빨리 권한대행한테 빨리 입장 정리를 해서 국민의 입당을 해서 다시 뭐 제대로 된 경선을 치르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뭐 또 다른 경선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거는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당원들 좀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재현 의원님 선거관리위원이셔서 네. 득표율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득표율 말씀하지 마시고요.
짧게 누가 1등인지만 좀 말해주세요. 김문수 장관이에요? 아니면 한동훈 전 제가 장관? 정말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에도 뭐 문재인 또 네네. 안철수 후보 이렇게 단일화를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추진을 했습니다. 한 바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빅텐트 차원에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다른 후보와 뭐 하는 것이 그게 문제냐 저는 전혀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1등 하신 분이 네. 연령대는 좀 어떻게 돼요? 제가 정말 모릅니다. 알겠습니다.